하겠습니다. 자원봉사론의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의 그 철학적 배경과 특성에 대해서 터치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비공식적 활동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을 위한 일은 자원봉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나 환경보호 또 큰 차원의 공동체를 포함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범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첫째 보실까요? 이웃 노인을 위해서 대신 쇼핑 다녀오는 행위, 노숙인에서 무료 식사 제공, 기관에서 활동, 공립학교 자원봉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청소 지역위원회 청소봉사하는 것, 투표 등록봉사, 노숙자 쉼터 음식 약품 생활용품, 지역 종교 기관에서 샘플로 물을 무보수로 전달한다든지, 법률단체 지원, 마을 어린이 축구팀 코치 활동, 자기 자녀 선수로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난한 가정 아동의 옷을 쥐어주거나 노숙인의 쉼터 건설 도움이나 이런 것은 전부 자원봉사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꺼내놓고 이 중에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자원봉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윤곽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식구를 위해서 쇼핑 다녀오는 거 안 됩니다. 자, 식구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거, 또 집에서 자녀 숙제 도와주는 거, 자신의 집과 정원을 청소, 투표 참여 행위, 가족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는 것, 종교행사 참석,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조사 활동,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 자신의 자녀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것, 자신의 자녀의 옷을 수선하는 것, 집을 수령, 이거는 전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지 나오는 거 참고하시고,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 오는 현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볼까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 자원봉사는 언제든지 선택사한다는 것이고요. 자원봉사는 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이고요. 자원봉사는 직장, 급여, 연금, 사회복지, 보조금, 보상금 대가로 행해지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답안지를 맞추셔야 돼요. 자원봉사는 주민의 합법적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그룹 간의 환경,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비영리 분야에서 수행되는 활동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유급노동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유지한다라는 거, 요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다음번에 이 사상적 배경으로는 자원봉사는 사람의 권리, 존엄성, 문화적 특징을 존중한다. 그 생각 가져야 되겠죠. 인간 평등을 가진다. 자원봉사의 권리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그 기관에서 정보를 전해받을 권리가 있고요. 명확하게 직무 기술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원봉사는 책임지고 보고 대상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룬 기여를 인정받고 자신이 속한 그룹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고 자원봉사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 문제집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쾌적한 환경과 또 상해보험 가입 권리가 있고요. 자신의 업무상 착취당한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인한 발생한 경비를 배상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기관 방침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장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예비교육, 훈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자원봉사의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거,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질문 나오면 잘 맞추셔야 되겠죠. 다음 자원봉사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책무는 의무죠.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정보와 비밀유지 준수를 해야 된다. 자원봉사는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하고 스스로 행한 일은 책임을 지고 자원봉사는 기관과 부여받은 업무에 열성적으로 임해야 되고 요청된 예비교육, 훈련교육 참석하고요. 활동 장소를 떠나기 전에 보고하고 다른 일원들은 존중하고 돕는다는 거죠. 다음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맡는다. 여기까지네요. 책무는 그렇게 된다. 다음 자원봉사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자,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보자 해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가족 구조 벼락 다문화 사회로 위입되어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서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부에서 민간 부분이 영역이 확대됐다는 거, 요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고 사회복지 책임과 이 논쟁이 있었지만 민간 영역, 미국에서는 비영리 단체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정부와 기업 미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무엇이니까 비영리 기관입니다. 3섹터라고 그래요. 3섹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영리 단체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3섹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인권, 환경, 보건, 문화, 소비자, 운동 이거 전부 자원봉사에 해당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정신보건 분야 서비스, 시설 위주 서비스 제공 모두 이거 전부 자원봉사 영역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라고 자원봉사 의미에서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파구의 세 모녀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어린 나이 모녀가 새 모녀가 굶어주고 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복지기관들이 다 챙기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크게 사건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국민적 요구 예산 증가 시설 중설 복지 전문가 증원 각종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60대 박모 씨가 30대 두 딸을 데리고 생활고에 비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잖아요. 생활고로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이런 것이 놓치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게 이때 통과가 됐어요. 법안이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2014년 12월 30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분은 이제 급하게 진도 나가는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자면 자수성가하고 창업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 어디에 빈틈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봉사하고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라는 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특히 종교인이고 불교인이면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달리 신자를 다 가져가 버리고 달리 그 불교를 뛰어넘어서 젊은 층들은요 절에 오지도 않습니다. 전부 교회 천주교에 다 있어요. 젊은 인재들 다 뺏겼다고 봐야 돼요. 불교 노령화된 게 아니고 스님들도 노령화되고 있다는 사건은 어디서 빈틈이 있었냐 바로 이거예요. 자비봉사.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사실은요 실상은 모든 스님네들이 다 배워야 되고요 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 사회에 깊숙이 도움을 주고 상부상조하면서 공존하면서 자비실천하면서 생존하려고 불교가 살아남으려고 해야 되는데 인도에서 아웃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민중을 등 돌리고 전문화 수행 과정으로 가버려서 소승불교가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고자 대승불교라는 표방을 하고 민중과 더불어 호흡하겠다고 호흡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승보살이라는 말은 있고 단어는 있지만 실천하는 스님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방장이니 종종이니 뭔 위대한 스님들도 아니면 무슨 본사 주기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 사회 어둡고 힘든데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방장은 뭐 할 것이고 종종이면 뭐 할 것이고 이 사회 어둡고 배고픈 데를 가서 정말 자비행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불자지 이게 스님이고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불교를 다 버리게 됐고 이제 그 과거로 불교는요 스님부터 시작해서 신도까지 전부 노화돼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지 난 답안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침몰하고 있는 거대한 조계종의 배다. 정치운동이나 해야 생존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자원봉사입니다. 사회문제 개별 국가 관련해서 환경, 인권, 전쟁, 기한, 난민 문제 이것도 자원봉사에 해당됩니다. 여가선영자실이라는 것이 또 있어서 이런 쪽을 활용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강대국 권한행사며 해결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국가, 시민단체, 학계, 관련 기관 등 다양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음을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필요성으로는 금방 얘기했던 거 사회 문제 해결, 그렇죠? 사회복지 확대, 제3섹터 나오죠? 자, 요거는 문제점들, 세계적 수준, 환경인권 전쟁, 기타 등등 거버넌스다. 요 단어 문제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 동기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더 코드를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사회복지관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자원봉사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이 있다. 그렇죠? 방문에서 말번, 놀이지도, 취미, 교육, 빨래, 청소, 학습지도, 모임 참여, 교류, 음식, 반찬 서비스, 미용, 보조, 돕기, 캠프, 수영, 외식, 서가 정리, 비자 돕기, 집수리, 쇼핑, 병원 방문, 외출 동반, 보조, 물리치료, 편지, 대필, 취미 활동 돕기, 신문 일거리, 전기용품, 수리, 새카드 볼링, 시설, 수리, 책 읽어주기, 재활훈련 돕기, 수화, 점력, 그림 활동 중 요리 교실, 사기 모임, 장난감 만들기, 대필, 의리, 급식 서비스가 연예인 활동 등이 있다라는 거.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의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가 있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 우리의 먹거리가 있고 생존이 있고 대성이 있고 보살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포기당 상가에서 뭐 50평짜리 외상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아는 스님이 그 부도내가지고 나보고 그걸 돈이 없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상가를 시작했을 때 나는 무얼로 무슨 상품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할까? 나는 무슨 상품으로 사업을 해서 생존할까? 스님이 돼가지고요.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200만 원 월세가 나가죠. 운영비 또 나가죠. 뭐 이거 시설비 나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루 저녁에 비싼 호텔에서 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장사는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불교대학, 이 사회의 불교대학에서 정신개몽운동을 좀 해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성공철학으로 좀 바꿔서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대학. 저는 기도를 많이 해서 자수성가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드려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세 번째는 명상대학. 제가 그래서 명상 공부를 잘 해놓은 곳이 있어서 PPT로 만들어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 신도들이 마침 필요한 부분에 이거 내가 성공철학, 경전을 성공철학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주옥구구식으로 했다가 기도대학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반가워서 오더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마인드 체인지라고 해서 마음을 자유자재 좀 이렇게 여유있게 힐링시키기도 하고 마음은 어떻게 컨트롤할지 슬퍼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성격이 별나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명상을 통해서 AS 해줬죠. 이렇게 서비스 하니까 신도들이 와서 학비도 내주고 그 기도도 하고 어떻게 공부가 되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돈을 주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상품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에 상품이 있고 생존이 있고 성공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포교당을 5군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발 부처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 지역에 앉아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지역민에게 그 자원봉사와 보시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해서 실상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쌀을 나눠주고 뭐 노숙자들 오면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식 복지관을 위탁운영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지관을 2군데를 위탁운영 받으면서 복지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무료 급식을 복지관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이면은 근 300만 원 정도, 이쪽 복지관은 150, 이쪽 복지관은 근 270이었으니까 근 500만 원 정도 이상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는 쌀을 100kg씩 지원했어요. 그러면 무료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달이면 1,500에서 2,000명인데 그걸 무료급식을 나는 공식기관에서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지역에 난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노인잔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원해서 뭔가 복지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민들의 산사음악회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장학금, 또 지역민들에게 뭐 상품을 걸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서비스나 많은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가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뭔지 감 잡혀요?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자원봉사와 서비스와 나눔과 기술과 능력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것에서 길이 있다라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지역의 여론조사,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화예술도 있습니다. 자선공헌, 자선전시, 문화재 보호활동,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상품 삼아서 또는 그 지역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도 같이 공존할 것인지 생존할 것인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동고동락을 하는데요. 첫파일날 산사음악회 하면서 선물을 뭐 1,000만원치 사오든지 500만원치 사오든지 해가지고 빈손은 안 가고 웬만하면 다 하나씩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첫파일 때에 신도님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고 구경하고 놀아주고 먹어주고, 그래서 그 원령도 오시냐 약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오십니다. 이거예요. 이 지역민의 선풍기를 뭐 20대씩 사가지고 막 상품으로 나눠준다든지, TV, 세탁기, 냉장고, 기타부터 시작해서 소품, 액세서리까지 전부 이렇게 나눔의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 뭐 문화예술, 자선공연, 자선전시 있잖아요. 저는 뭐 공연할 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무대도 꾸며야 되죠. 거기 오는 노래 부르시는 가수나 기타 공연하시는 춤추는 분들 그거 다 인사치 돈 줘야 되잖아요. 몇백이 됐든 몇천이 됐든 어쨌든 인사치를 해야 되죠. 다 자선공연이에요. 자선공연, 자선전시, 문화재 이런 거. 이게 바로 불교의 생존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중요한 것이다. 스포츠 레크레이션이라 있죠. 경기 행사. 이런 것들이 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것이다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교통 안내 정리, 카풀 서비스 이런 거, 환경 쓰레기 줍기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동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 행사가 있어서 뭔가 쌀이 남거나 밥이 남거나 동지 팥죽이 남거나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에 그 통장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지역에 이것 좀 돌려줘. 그러면 이미 동사무소에 복지관들이 등록된 게 수십 개예요. 그러면 그쪽에 그냥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돌려줍니다. 저번에 할 때는 뭐 배추를 두 차례에서 나눠줬더니 그냥 서로 가져가요, 서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명심하세요. 지역민과 동고동락하고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보건의료, 환자 운동, 보조, 환자 동행, 뭐 병원 업무 보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헌혈, 장기기종, 호스피스. 자, 국제협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후진국 사회개발, 참여, 자원봉사, 친목도모, 통역 상담, 기타 등등이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레크레이션, 교통, 환경, 보건, 의료, 국제협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원봉사를 대상자로 분류하면은 이게 있다. 뭐냐,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분야가 있고, 자원봉사 장소로서 분류하면은 사회복지 시설, 기관, 가정, 이웃, 의료 시설, 지역사회, 국제사회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개별적, 집단적으로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사회 문제 예방 차원에서 주민 편의 제공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원봉사 사상을 접수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환경부 자원봉사. 여기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원봉사나 복지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이거를 마음에 담고 작업을 했어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신내동 경로노인복지관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내동 경로라고 있으니까 경로당이 그 복지관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약 한 20개 정도가 문화 콘텐츠 교육이 되고요. 세 번째는 데이케어라고 해서 어르신들 보통 불편하거나 맞벌이 부부들이 그 부모님을 울타리에서 맡겨놓은 그 데이케어라고 해요. 주간보호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후원금을 1년이면은 몇 천만씩 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노인 위한 자원봉사하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 장애 노인, 문제 봉착한 노인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우한 노인 음식 제공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 방문 또 AS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이나 뭐 무료급식이나 기타 등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미용, 봉사, 간병활동, 인종간호 등이 있다라는 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 아동은 빈곤가정에 아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되고 학대되는 아동이 있어요. 그 배고프고 장애인 가정 아동이 있어요. 시설 아동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동사무소 동장을 불러다가, 야, 그 빈곤가정 소년소녀 그 가장비나 있으면 연계해다오. 이렇게 해서 장학금 혜택을 주거나 또는 지원해 주거나, 누구 뭐 알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 가정교육시설, 후원, 초등학교, 도서관, 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복지 불우아동 결혼얘기 어린이 특별활동 법대공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불교가 이런 걸 안 해서 지금 불교가 신자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정말 하면 교인들은요 무조건 시작하면요 어린이 아동 그 법회나 청소년 법회나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돈 투자해 애들한테 막 먹이고 스포츠하고 선생 불러다가 서비스하고 음악하고 뮤지션 밴드 만들어 다 응원해줘요. 애들 좋아서 재밌어가지고 절에 오면 재미가 없대요. 절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충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아동 청소년 대학생 그 교육 서비스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전국에 지금 거의 다 서명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이 안 돼서 오직 했으면은 금강사 옆에 망우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수련관인데요. 이거를 지금 이번에 위탁 운영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거 해서 망우 청소년 수련센터를 활용해서 저도 지금 나눔의 활동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젊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와 서비스와 활동을 활발하게 전국의 사찰이 작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고 서비스하고 자봉사하고 보시하고 나눠야 돼요. 그래야 불교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청소년 위한 자원봉사, 일반 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여러분 사회활동이 이거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범주를 쓰세요. 일반 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일반 청소년은 학생들이죠. 근로청소년은 뭐 일하면서 다니는 거죠. 비행청소년은 뭐 집에서 이탈하거나 사건 사고 치는 아이들이죠.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12시에서 20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청소년의 법령에 저촉된 행위가 뭐냐 하면 그 범죄소년이라고 호칭하고요.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량이 좀 작아요. 우범소년, 불량 위소년, 행위소년, 요보소년, 소년소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고 계셔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성공 인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그래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봉사, 선행, 공덕 잊지 마시고 반드시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그 문제 상태를 활동을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장애인, 재가장애인, 시설보호장애인 등이 있다. 이분에 대해서 서비스할 생각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사회의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지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일들 이거 다 동고동락해 주시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 환경보호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운동, 환경 이런 것을 지킴이 활동,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가 활동하는 세계에 대해서 자원봉사 내용을 안내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참고해서 성공하는 자원봉사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대승보살을 실천하고 스님이 나아가야 할 길이지 않겠느냐. 큰 절, 유명한 절, 이름 유명한 스님 10,000명보다 한 명의 스님이 사회복지 활동하는 것이 저는 더 훌륭하다.
불교 부처님이 이러시고 합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